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좋으셔서 결혼 생활은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평탄했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동서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시댁의 인사를 오면서부터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한 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와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집으로 바래다 준 뒤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들떠 보였고,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거 같냐고 첫인상의 느낌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시부가 먼저 입을 떼셨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지금 너는 여자친구에 한창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배우자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첫인상은 성격이 밝긴 했지만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로 마찰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걔가 예의가 없다고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가 지켜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 여자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다들 한입 모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가족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평가되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모두들 같은 의견인 거 확실한 거죠?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겠니? 너 말대로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만 대화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에서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더라. 엄마는 너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족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예비동서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시동생이 가족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상 독하게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삶이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봤자 깨닫기 전까진 모른다며 잘 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남을 뿐인데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동서 앞에 있는 건 고기가 아니고 뭔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가공식품만 먹으면 몸이 금방 안 좋아져. 다 가족들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형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어요. 사람들이 보쌈 고기를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컹거리고 퍽퍽한 게 식감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고기 아직 남았죠? 그럼 그것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제가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건강한 음식만 만들어놔서 젓가락이 가지 않으니 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이미지상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젓가락이 가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새우젓 좀 치워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젓갈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비린 냄새가 너무 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서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 저처럼 젓갈 안 먹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말에도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머님 댁에만 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먹을 게 없지? 내가 따로 좀 차려줄 테니 같이 먹을래? 시모가 주말에 동선회에 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힘들게 준비한 보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힘들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동서의 언행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서가 어떤 성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해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른 앞에서 말을 막 하는 동서의 태도는 앞으로 눈치껏 고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동서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동서의 입에서 되돌아온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럼 저보고 앞으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더 음식을 신경 써주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족인데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추가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맘에도 없는 말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것 뿐이잖아.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있어? 동서도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해 준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입이 가벼우면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친다고 그랬어.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 좋게 받아들여줘.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닫아버린 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정반대되는 동서의 성격이 앞으로 시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좋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사회에서는 그냥 피하면 그걸로 끝인데 동서는 가족이라 피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대화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멍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동서의 생각 없는 막말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분위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부를 빤히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에 식사로 온 사람들을 좀 보세요. 격식 차려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걸치고 있는 그 잠바가 지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런 구질구질한 옷을 꼭 입어야 했어요? 이런 건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부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잖아. 당신 집안 못 사는 형편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옷은 그 집안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그러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당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들게 고급 레스토랑 알아봤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나와야죠. 어떻게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품 하나가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좋게 얘기했을 텐데. 아, 그만해라. 기분 좋게 나와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새며느리 너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구나.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남 별로 신경 안 써. 사람이 검소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럼 다른 것들은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빛나 보이는 거란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외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상황에 자기 마누라라고 편을 들어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너도 재수씨랑 같이 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재수씨,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재수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꾸 초치는 거 안 느껴져요?